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최소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올해 2019년은 과학사에서 여러모로 의미 있는 해인데요. 네. 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그리고 올해 과학계에서 주목할 만한 것들은 어떤 것인지 소개하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기대되는데요. 왜 올해가 과학사적으로 좀 의미 있는 한 해인가요? 네, 2019년에는 과학사의 한 획을 그은 사건들이 한 세기 또는 반세기를 맞는 기념비적인 해인데요. 네. 기념할 만한 것들을 크게 세 가지를 꼽아봤습니다. 기념할 것들이 세 가지나 된다고요? 그럼 우선 첫 번째 것부터 하나씩 말씀해 주시죠. 네, 올해는 인류의 첫 달 탐사 50주년입니다. 1969년 7월 20일에 미국 나사가 쏘아 올린 아폴로 11호가 달 표면에 착륙했던 이 날인데요. 네. 이후 미국은 5차례 더 달에 갔다 왔고요. 러시아와 중국, 인도, 일본 등도 달 탐사에서 성과를 거뒀습니다. 네. 또 올해 미국에서는 아폴로 11호 달 착륙 50주년을 기념해서 다양한 행사들이 열릴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기념주화를 발행하는 것부터 또 갈라쇼, 달 축제 등이 준비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보시면은 공교롭게도 오는 3일에서 4일경에 인류가 달의 뒷면에 최초로 착륙하게 되는데요. 네. 네, 바로 지난달 중국이 쏘아 올린 달 탐사선 창어 4호가 달의 뒷면에 안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달의 뒷면 탐사가 더 기대되는 이유는 달의 뒷면이 지구에서 절대 보이지 않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네. 영상을 보시면은 달은 지구 주위를 공전하면서 지구처럼 자전도 합니다. 그런데 달의 공전 주기와 자전 주기가 정확히 일치하는 조석 고정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지구에서는 항상 달의 앞면만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아. 이번 창어 4호가 임무에 성공을 하면은 중국이 우주 개발에서 처음으로 미국과 러시아를 앞서게 된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네. 이 창어 4호는 남극의 분지에 있는 크레이터에서 달의 토양에다가 애기장대 같은 식물을 키우는 온실 실험도 최초로 수행할 예정입니다. 네, 달의 뒷면을 곧 볼 수 있게 된다고 하니까요. 기대를 해보겠고요. 자, 계속해서 2019년이 과학사에서 의미 있는 한 해인 이유, 그 두 번째는 뭔가요? 네, 올해는 또 상대성 이론이 증명된 지 100주년 되는 해인데요. 아인슈타인은 지난 1916년에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 상대성 이론 매우 유명한 이론이죠. 유명하죠. 네, 중력이 빛을 휘게 한다는 내용인데요. 이 멀리 있는 별에서 오는 빛이 태양 주위를 지나치면서 태양 쪽으로 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별의 위치가 잘못된 것으로 보이게 된다, 이런 건데요. 처음에 상대성 이론이 발표됐을 때는 이를 증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네. 태양빛이 너무 세기 때문에 주변의 별들을 관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었는데요. 상대성 이론 발표 3년 후인 1919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영국의 천체물리학자 에딩턴이 개기일식 때 별들을 촬영하고 이를 다른 사진과 비교해서 원거리 별들의 위치를 비교했습니다. 그랬더니요? 네, 그 결과 별의 위치가 본래 위치와는 다르게 어그러져 있다는 것이 이제 보였습니다. 그 각도를 쟀더니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른 수치에 거의 부합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 증명이 인류의 과학적 지식을 한 차원 더 높였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상대성 이론이 개기일식 덕분에 증명이 됐다니 몰랐던 사실이네요. 자, 그럼 계속해서 세 번째 이유는 어떤 건가요? 네, 올해는 또한 주기율표가 제정된 지 150주년 되는 해인데요. 주기율표요. 네, 현재 우리가 쓰는 주기율표가 이 지난 1869년 러시아 화학자인 멘델레예프가 만든 겁니다. 네. 멘델레예프 주기율표는 중고등학생 시절부터 많이 봐오셨을 텐데요. 많이 외웠죠. 네. 이 원소를 양성자 수에 따라서 배열한 표입니다. 네. 양성자가 1개인 수소는 1번, 그리고 양성자가 2개인 헬륨은 2번, 이런 식으로 번호를 붙이고 나열을 한 건데요. 이 방법은 멘델레예프가 처음으로 시도한 거라고 합니다. 네. 당시에는 지금처럼 많은 원소들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멘델레예프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원소를 예측하고 빈칸으로 남겨놨다고 하는데요. 빈칸으로요? 네, 이렇게 나열을 했더니 빈칸에 들어갈 원소들이 후대에 하나하나씩 발견됐습니다. 처음부터 다 발견된 게 아니었군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멘델레예프가 남겨놓은 공간에 들어갈 원소들이 나중에 하나하나 발견된 게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걸 나열한 결과 주기적으로 같은 성질을 보이는 원소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원소의 족이나 주기 이런 것도 발견됐다는 게 굉장히 네. 의미가 있고요. 현재 주기율표에는 빈칸이 없이 118개 원소가 나타나 있습니다. 네. 유엔은 주기율표 150주년을 맞아서 올해를 국제 주기율표의 해로 지정을 했고요. 네. 유네스코에서 오는 29일에 기념 행사를 열고 노벨상 수상자 강연부터 주기율표 발전을 위한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달 탐사와 상대성 이론 그리고 주기율표까지 정말 의미 있는 것들이 세 가지나 겹치니까 올해가 기념비적이다 이렇게 부를 만하네요. 자, 그러면 올해 주목할 만한 우주 현상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네, 시청자분들이 직접 관측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둘씩 소개해 드릴 텐데요. 네. 올해는 2번의 일식과 1번의 월식을 관찰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첫 번째 일식은 새해 첫 일요일인 그러니까 오는 6일에 나타나니까요.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서울 기준으로 오전 8시 36분에 시작해서 오전 11시 3분까지 진행된다고 합니다. 네, 태양 전체 면적의 최대 24.2%까지 가려진다고 합니다. 네. 날씨만 좋으면 우리나라 모든 지역에서 부분 일식을 볼 수 있다고 하니까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올해 중순인 제헌절, 즉 7월 17일경에 새벽 5시경에는 부분 월식이 일어나는데요. 네. 올해 말인 12월 26일에 다시 한번 또 일식도 일어나고요. 이 역시 부분 일식인가요? 네, 부분 일식입니다. 이때는 3시 15분에 최대 태양 면적의 13.8% 가려진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월식은 맨눈으로 관측해도 괜찮지만 일식의 경우는 태양을 맨눈으로 보면 눈이 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태양 필터나 셀로판지, 또 검게 걸린 유리판 등으로 봐야 하는 것만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부분 일식이 당장 이번 주 일요일이군요. 네, 선글라스를 끼고 보면 눈이 좀 상할 수 있죠. 네, 그런 것보다 이제 뭐 검게 걸린 셀로판지? 네, 유리판 이런 이런 것들을 보면 좋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계속해서 올해 주목할 만한 연구 성과 어떤 것들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올해 남극에서 추진되는 스웨이츠 빙하 변화 연구 프로젝트가 이제 시작되는데요. 네. 네, 기후 변화로 인한 문제 해결을 찾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서남극에 있는 스웨이츠 빙하가 이미 붕괴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런 현상이 계속될 경우 서남극 빙상 전체 붕괴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네. 이 빙상이 모두 붕괴하면은 해수면이 최대 4.8%까지 상승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이를 막기 위해서 미국과 영국 그리고 우리나라가 공동으로 총 800억 원을 투입해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올해 주목할 만한 과학계 이벤트로 네이처가 1순위로 꼽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세계가 주목하는 연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4.8m 정도까지 해수면이 상승한다 이런 말씀이죠. 만약 네. 다 녹게 된다면요. 네, 맞습니다. 정말 심각한데요. 이런 기후 변화로 인한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혹시 올해 과학계에서 바뀌게 되는 것 중에 우리가 좀 알면 좋은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리가 일상에서 크게 느낄 변화는 아니지만 이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변화가 하나 있는데요. 질량이나 전류, 온도와 물질량에 대한 국제 단위가 올해 5월 20일부터 바뀌게 됩니다. 네. 지난해 11월에 국제 도량형 총회에서는 킬로그램과 전류를 나타내는 암페어, 그리고 절대 온도인 켈빈, 그리고 물질의 양인 몰 등 4개 단위가 불변의 상수로 고정됐습니다. 네. 바로 플랑크 상수나 볼츠만 상수 등 이 고정된 값으로 새롭게 정의된 겁니다. 이로써 전자 수준의 측정이 가능해지고요. 또 첨단 과학 발전이 가속화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서 들어보니까 올해가 정말 과학사적으로 의미 있는 한 해가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올해 새해부터 시작되는 과학 본색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